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회 크라운의 태대,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홍미토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이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에서 훈훈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의 승리 소식인데요. 어떤 대회였나요? 숙적이죠. 커제 구단과의 헤비칩의 특별 대국이었는데 정말 이세돌 구단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을 상대로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보여주면서 승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네, 새해부터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 크라운 해태배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대국 방식은 피저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1,200만 원입니다. 네,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가 참여하는 대회고요. 랭킹 시드로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받았습니다. 본선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8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박정환 구단과 변상일 6단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까지 치러졌던 매치 중에 가장 긴 매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랭킹 1위와 5위의 대결이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최근 기세가 아주 올라와 있는 박정환 구단이 또 내용 자체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변상일 6단이 어느덧 랭킹 5위까지 올라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랭킹 12위였는데 거기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5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한국 바둑의 선두주자 그룹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변상일 6단이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두 대국자가 출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2017) 크라운 해태배 8강 3경기 박정환 구단과 변상일 6단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구단입니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제3회 몽백파페 세계바둑 오픈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형제 대결이었죠. 박영호 구단을 상대로 3대0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서 몽백카페 챔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변상일 6단입니다. 역시 우승 전력이 많은 한국 바둑의 꿈나무를 넘어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껏 신의 기전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데요. 이번 크라운 해태배에서 우승을 한다면 또 다른 또 좋은 경력이 생기는 거겠죠.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운 해태배는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은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변상일 선수의 흑번, 박정환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엔 또 독감이 또 유행이잖아요. 네, 다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또 기사에 따라서는 몸이 아플 때 오히려 더 잘 둔다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유명한 게 이제 최철한 구단인데 자기는 좀 아플 때 오히려 집중력이 또 살아나면서 더 바둑이 더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보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럽죠. 아무래도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글쎄요 바둑에 제대로 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 네, 변상일 6단이 가벼운 감기이길 바라봅니다. 박정환 구단은 요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뭐 최근에 바둑 공부와도 운동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모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박정환 구단이 32강전, 16강전 어렵지 않게 진출했는데요. 오늘 대결은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 변상현 선수가 정말 상대방을 잘 괴롭히고 버티기에도 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쉽사리 꺾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최근에는 역시 뭐 박정환 구단이 7연승 중 그리고 최근에 19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2패가 근데 이제 국제 마인드 어코드에서 커제 구단에게 2패를 당했어요. 그것을 뺀다면 모든 판을 승리를 거두고 있죠. 네, 특히 본인이 가장 원하던 세계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네. 컨디션도 좋은 편일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뭐 막힌 혈도가 풀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동안 실력 자체는 뭐 세계 1인자 그룹이었는데 우승 경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한을 풀면서 물론 그 전에 우승 경력은 있었지만 보다 더 이제 최근에 우승을 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2018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박정환 구단이죠. 네, 2018년도에도 세계대회 우승을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세계적인 선수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국내 선수 중에서 많지가 않아요. 아, 특정 선수들만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상 선수도 빨리 합류를 해서 같이 좀 가담을 해야 됩니다. 네, 변상일 6단은 사실 있다 한 지도 꽤 됐고 성적도 꾸준히 올라와서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꾸준하다.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예요. 뭔가 이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뭐 우승을 차지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지만 꾸준하게 좋은 승률을 거두면서 차츰차츰 본인의 기량을 높이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52승 20패를 거두면서 사실은 다승 1위를 이제 박정환 구단이 57승으로 했단 말이죠. 이제 불과 5승 차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성적이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또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랭킹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좀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좀 단금질을 하는 기간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칼을 좀 쓸 기간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 서로 넓게 모양을 펼치고 있는데 다음 백의 한 수는 갈라치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이라면 우변을 갈라치는 것이 일감이죠. 흙이 한 번 더 둔다면은 양쪽 굳힘과 이 벌림까지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저기 두기가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역으로 두면서 흙의 모양을 좀 갈라놔야죠. 네, 백이 갈라치기를 했고요. 다음 흙이 다가선다면 늘 고민되는데 이게 어느 쪽이 맞다라는 정답이 있는 건가요? 보통의 이론이라면 이제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가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3-3 파면은 백이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젖혀 있는다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비어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론이라면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두 칸을 벌린다면 이제 입구자로 지켜서 이 귀와 변을 다 지킨 것이고요. 세 칸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침투를 해서 이제 전투를 이끌겠죠. 네, 귀가 비어있기 때문에 백을 그쪽으로 몰아서 자연스럽게 귀를 지키는 것이 더 좋겠네요. 네. 다만 이제 이 수가 날일자의 위치에 있다면은 그것은 또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귀가 백이 확실히 사는 패는 낼 수 있지만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벌린다면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모양을 키우는 거죠. 돌이 한 줄 차이지만 눈목자일 때는 산탄침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변산우 선수의 기풍은 어떤가요? 상당히 실전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실리를 많이 탐하면서 타개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어떻게 보면 두텁게 그리고 적절히 실리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바둑을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면에서 서로 마이웨이를 외치네요. 예. 이것을 두면서 오히려 이 두 점을 압박하자 박정환 선수는 뭐 대꾸도 안 하고 이쪽으로 갔어요. 일단 한 점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글쎄 보통이라면은 이제 협공을 떠올리고 싶은데 뛰어나가면은 같이 뭐 이렇게 뛴다든지 근데 이것이 상대방의 주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이제 뻔히 예상이 되는 그림이니까 변상 선수가 그 이후의 진행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대비책이 있었다고 느끼고 아예 예상치 못한 다른 큰 곳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의 손길이 굉장히 빠른데요. 거의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형태에 대한 기존의 공부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이 압박을 왔을 때 굳이 상대해 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두 점은 공격 대상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두고 싶었던 아주 큰 자리를 그냥 차지하면서 이쪽은 먼저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기세 대결에서는 변상 선수가 한 발 물러섰네요. 네. 이것은 이제 백이 둔 곳을 따라둔 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세라면 먼저 이쪽을 공격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박정환 구단의 장단에 맞춰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한 칸 뛰는 것이 일감인데요. 네, 어, 지금은 한 칸 뛴다면 이제 벌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다 이제 무난하죠, 한 칸이 가장. 그런데 이 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이에요. 쉬움이 별로 무섭지 않다. 그런 뜻이죠. 박정환 구단도 실리를 좋아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둑을 봤을 때 상당히 또 치열해요. 좀 실리에 많이 더 민감해진 느낌이 있고요. 유리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보통 화평을 취하면서 고삐를 좀 늦추는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몽백카페 결승 내용을 보니까 유리하더라도 끝까지 치열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흙이 또 손을 돌려서 저상기 쪽 한 칸을 띄웠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통 붙이는 행마를 하거든요. 네. 자, 이때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보통이라면은 역시 입구자 상대방이 두는 자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답답해지죠.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행마가 가장 보통이고요. 변상 선수는 이제 이 교환이 이제 이득이고 그때 벌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방금 백이 준수가 정수로 보여지는데 혹시 변 쪽에 한 점을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 어, 네, 지금은 이 돌이 약한 돌이잖아요. 네. 약한 돌을 붙여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교환을 통해서 흙이 강해지니까요. 근데 이 두 점은 이미 좀 강한 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차라리 굳혀주더라도 이때는 협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약한 돌에는 붙이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강한 돌은 이제 붙여주면서 더 강하게 만들어줘도 괜찮은데 약한 돌을 붙여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적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어준다면 흙이 나와 끊기는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이쪽 끊긴 약점이 남아있고 귀가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교환 자체도 이제 해야 될지가 의문인 것이고 하더라도 이제 벌려야 되는데 끊는 싸움을 이제 진행하겠다. 이것이 박정환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두지 않는다면 역시 이 자리가 아프니까 이 교환 안 하고 그냥 비껴서 받는 것은 있어요.
이런 식의 진행은 아주 무난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젖힐지 가만히 둘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입구자로 둔다면 이제 변상 선수가 벌려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읽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강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 좀 더 치열해졌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좀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이긴다.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둬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르는 바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역시 이세돌 구단이 되겠죠. 네, 오늘 대국도 정말 제가 바둑을 지켜보면서 네, 제 바둑도 아닌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스장에 이제 테레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런닝머신에 네. 보면 보통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그 바둑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묻어가면서 틀었죠. 그래서 보통이라면은 이제 누가 바둑 TV를 보지 하면서 또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볼 수도 있는데 오늘만큼은 누구나 그 바둑을 보고 싶어 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또 기분 좋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흙이 젖히고요. 뭔가 중앙 쪽을 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손을 돌렸어요. 지금은 이제 변상 선수가 젖히고 이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뻔히 협공을 당하니까. 밀어서 이제 늘어준다면 그때 벌릴 생각이었는데 아, 역시 박정환 구단이 늦추지 않았고 이것을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준비한 한 수는 이 들여다보는 수였어요. 자, 어떤 의도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어달라는 거죠. 건너가겠다. 사실은 백이 후구가 선수인 형태인데 이어주기가 좀 싫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호구를 친다면 그때 약점을 자연스럽게 보강을 하고 끊어가면요. 네, 차단한다면 여기를 이제 끊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물론 이쪽도 흙이 많이 다쳤지만 이 중앙이 어마어마하게 흙이 두터워지죠. 이건 백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젖히는 것도 있어서 백 쪽에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날카로운 잽으로 보여집니다. 네. 변상 선수가 준비한 한 수는 바로 이 들여다보는 수였네요. 백이 호구 교환을 하지 않고 바로 막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요. 그것은 이제 돌파를 하겠죠. 자, 이 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 축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흑돌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 제가 이 꿀팁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머리 꿀팁이 제가 홍익 구단에게 배운 작년에 배운 이후로 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바둑 둘 때는 이런 거 못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을 좀 저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해설할 때는요. 지금 우하계에 있는 흙 두 점을 중앙으로 갖고 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형태, 귀의 형태는 항상 이 중앙 형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머리를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까지 끝까지 안 해보더라도 이것을 좀 끌어와서 축을 좀 볼 수 있죠. 네. 사실 총머리가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걸 중앙으로 끌어갖고 오면은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었고요. 흙이 그쪽을 지키네요. 역시 이 자리 끊기는 것이 좀 부담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 자리도 상당히 두고 싶은 자리인데 변사의 선수는
이곳을 잡는다면 역시 이곳을 다시 끊어가서 둔다면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네요. 교환 자체가 흑이 이득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두고 싶은 자리긴 합니다. 건너가면 백이 좀 싱겁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격이 안 되죠. 네, 막으면 벌려서 이거는 양쪽을 다 흑이 뒀어요. 네, 초반에 아주 상당히 재밌는 수법을 보여주면서 박정환 구단을 또 당황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이 수법은 흔히 두어지는 수법들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흑이 먼저 이곳을 두고 재차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지, 뭐 백이 협공했을 때 지금처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응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흑이 끊어갑니다. 여기서 중앙 쪽 한 점을 포기하고 아래쪽 두는 거는 너무 소극적일까요? 이렇게나 이제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극명하게 이제 실리와 세력이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뭔가 흑의 폭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제 백의 실리도 커 보이긴 하지만 뭔가 이쪽과 이쪽 뭔가 다들 돌들이 좀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백으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백이 손을 돌려서 귀를 지켰네요. 네, 상당히 큰 자리죠. 이곳을 돌파하지 않을 것이라면은 이쪽을 지키면서 실리도 지키고, 사실은 백의 확실한 안위를 확인했어요. 이수가 없었으면 3-3 침입하고 다시 이렇게 늘어서 재차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네요. 그것을 방비하고 실리도 없고, 나중에 여기 밀어가는 게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흑도 다가섰고요. 네, 지금은 초반과 다르게 이제 흑 쪽에서 이쪽 벽이 생겼으니까 이쪽 모양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지금은 글쎄요, 두 칸을 벌리는 것이 무난하긴 하지만 특수 상황이라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법도 가능합니다. 이쪽 온다면 그 중앙을 더 지우는데 신경을 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예 안 받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 넣는 자리 상당히 좋아요. 무난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흑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서로 맞끄는 상황에서 손을 네. 빼고 있는데 보통 먼저 두는 쪽이 싸움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진기한 형태가 나왔어요. 사실은 상당히 급박해 보이는 이 전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쪽을 두어가고 있거든요. 자칫하면은 이제 변상 선수는 이쪽에서 후수를 뽑아서 이곳을 빼앗기면은 발전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박정환 구단도 먼저 두었다가 후수 뽑으면 재차 협공당했을 때 주도권이 넘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를 진짜 백이 위로 밀고 올라왔는데요. 네. 보통은 아래로 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당연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두 칸 사이가 좀 넓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흑이 방금 는수로 네, 변쪽 3선으로 막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요. 아마 일단 두 점 머리를 두들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행마 자체는 흑이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젖혀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으로 이어두고 띄워두더라도 지금은 이쪽에 자그마한 실리가 이제 중요한 바둑이 아니라서 이 대세를 얻어가겠다 그런 생각이었고요. 네, 소탐 대실이네요. 네, 반대로 이제 변상 선수는 역시 대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중앙으로 머리를 내민 것입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의 노림은 역시 이 붙임에 있어요. 이것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제 교량을 할지. 지금 당장 하더라도 꽤 강력하긴 하거든요. 두 점의 연결을 끊는 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마침 또 이 돌이 있으니까 백도 이제 자세 좋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는 뭐 하나 더 교환을 하고 두는 것도 있어요. 보다 이쪽 싸움에선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맞는 것은 이것은 대세를 잃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이것은 이쪽 젖히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끊겠다는 거겠죠? 또 끊어갑니까? 이것은 싸우겠다. 최소한 이쪽이 아닌 이쪽을 젖혀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중앙을 예를 들어서 잇고 뛰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 두 방을 두더라도 이쪽을 중앙을 제압당하면 안 됩니다. 이쪽 제압당하면 나중에 백이 뛸 때 여기도 백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지금 선택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최강은 끊는 수. 이 젖히는 것은 좀 타협한 느낌이죠. 아무래도요. 끊어가는 게 일단 기세겠죠. 네, 일단 끊어갔습니다. 아, 이것은 초반에 엄청난 승부처가 맞이했네요. 초반부터 두 기사가 기세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택대 8강 세 번째 경기 박종환 구단과 변상일 입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초반부터 엄청난 승부처가 벌어지면서 정말 한 수만 잘못 두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서로 끊고 난리가 났는데요. 네, 또 붙여갔어요. 변상희 선수가 이제 최강으로 끊어가자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한 수는 바로 이수였습니다. 이제 애초부터 이 형태 자체에서 이수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 박종환 선수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을 결행하는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았어요. 자, 끄는 흑점 한도를 단수 치는 것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단수 교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악수예요. 지금도 이제 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수 치고 붙인다면 이렇게 막아주더라도 역시 악수 교환이 된 것이죠. 그렇네요. 자, 지금 백이 붙이자 흑이 응수를 하지 않고 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쪽을 받아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고요.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라리 길을 내어주더라도 쪽 대세를 가져가겠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변상현 선수의 생각입니다. 상당히 담대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길을 둔다면 이제 축으로 이제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흑의 모양도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거는 서로 무섭겠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백이 한 수를 두더라도 늘고 젖히는 또 부활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쪽 관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흑도 귀른 살아도 이 한 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확실히 귀를 백이 가져갔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약간의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수는 축으로 잡힐 수는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으로 잡힌 순간 너무 웅장해져요. 그리고 두텁기 때문에 활용의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젖혀서 제압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한 점이 축으로 잡히는 것은 피할 수 있겠죠. 어차피 그쪽으로 두네요. 저침 교환 자체가 백이 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은 이곳을 두더라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한 점은 엄청난 요소인 것이 이 흑돌과 이옥돌을 끊고 있는 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1분 남았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요석은 이제 이 석점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늘었지만 젖히는 것도 있긴 했어요. 아,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석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또 막은 것을 본다면 젖혀도 이제 백이 막아갈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1분 아. 남았습니다. 막는 것이 지금 선수인가요? 네, 받지 않는다면 뭐 이쪽을 메워도 넉점이 이제 잡히니까 흑은 이제 탈출해야죠. 그렇다면 일단 귀는 그래도 꽤 자세 좋게 제압을 당했네요. 자, 흑으로서는 중앙 쪽에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것 1분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끊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네, 끊는 순간 이제 이쪽 단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의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일단은 제압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실리는 백이 앞서가는 가운데 흑이 단수나 치고 나갔습니다. 백이 석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당장 살리는 것은 무거워 보이죠. 아무래도 밀어도 젖힘을 당하는 순간 공배가 다 차 있어서 획마하기 어렵고요. 뛰는 것도 날일자로 쫓아만 가도 다 흑진영이니까 백이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흑진영을 다 무너뜨리기는 힘들겠죠. 자, 그렇다면 백은 지금 어디를 둬야 될까요? 저는 아까부터 여기를 늘고 싶거든요. 저희가 잊고 있었죠? 거기가 네. 지금 서로 끊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쪽 중앙만 웅장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3-3이 남아있긴 해요. 귀는 언제든지 깰 수 있고 이쪽 상변도 밀어간다면 많이 줄일 수 있죠. 붙이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으로서 두려운 것은 역시 중앙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흑이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쪽이 선수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상 선수는 젖혀서 살리는 것을 좀 연구할 겁니다. 또 부활할 수 있나요? 네, 이곳 선수가 되니까 백은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것은 나중 얘기긴 합니다. 흑이 살죠. 호구 치면은. 그래서 귀가 아직은 다 제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역시 대세는 이쪽이나 이쪽 뭔가 늘어서 두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어느 쪽이든 백이 늘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움직이는 것은 좀 무겁습니다. 어우, 그래도 움직여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바둑 스타일이 약간 변화가 있었네요. 네, 이도를 살리러 간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바로 사활 승부로 연결이 되거든요. 좀 극단적인 이제 승부가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두렵지 않다. 그런 1분 자신감이 있네요. 남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받아만 준다면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날일자 행보가 가능하죠. 그런데 흑도 이제 최강으로 날일자로 간다면 이도를 이제 와서 버릴 수는 없어요. 뭔가 글쎄요. 좋은 수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선택이 되겠죠. 당장 이것은 이제 뚫어서 흑이 백이 안 되니까 뭔가 백으로서는 좋은 수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네, 백이 방금 한 칸 뛴 수는 30초 정말 남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나와 끊는다면은 이제는 뭐 띄어서 행보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이것도 좀 떨리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5대5 싸움 아닌가요?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투거든요. 일단 전장 자체는 흑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살기만 하면은 이제 백의 실리가 더 많겠지만 글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떨리는 승부입니다. 백 입장에서. 흑이 방금 찌른 수로
나를자로 씌어갔으면 네. 일단 보기에는 호쾌해 보였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곳을 끊고 나서 돌파할 때 뭐 붙인다든지 하는 것이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맥이 있군요. 네, 이곳을 빠져나간다면은 3분 남았습니다. 그때 막아서 어, 네, 이것도 좀 보긴 해야겠네요. 이것이 이제 축이 성립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축이 안 되겠네요. 네, 나가서 이돌에 걸리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런 초강수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날짜도.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이쪽을 일단은 확실하게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재차 싸우겠다. 좀 안정감 있게 전투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기사.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교환만 해두고. 이건 또 냉정함이 또 박정원 군의 특징이거든요. 네, 너무 떨려요. 이렇게 바로 맞고 싸우는 것은. 근데 지금은 이 교환이 그쵸, 지금 득이에요. 왜냐면은 나중 가서는 흙이 이렇게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받다든지 혹은 날짜로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음에 막아서 백이 지금처럼 힘이 생기고 나서 싸우는 것은 가능해진다라는 판단이 쓰면 막았을 때 흙은 이 끊는 수가 강제돼요. 그때 원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겠네요. 네, 백이 뻗은 수가 응원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좀 벽이 좀 생겼으니까 싸울만 30분 남았습니다. 하다라고 본 것이고, 단순하게 본다면 이제 아까 같은 그림은 나가서 백이 좀 곤란했었는데, 이것은 뭐 밀어간다면 이돌과 연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네요. 느는 수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이런 수익기가 있습니다. 혹시 흙이 끊고요. 30초 남았습니다. 백이 나갔을 때 또 단수 치는 것은 너무 네. 무리일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올인이에요. 여기까지 밀어서 이제 뭐 잡을 때 받고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백의 탄력이 그래도 괜찮아서 잡히지는 않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 흙이 30초 또다시 남았습니다. 미생마가 생긴 건 아닙니까? 이거는 백이 잘 풀렸어요, 확실히. 이돌이 요석이잖아요. 요석을 살리면서 중앙을 지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쪽 흑돌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공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도 역시 하나,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흙이 큰 셋, 집이 아니에요. 넷, 다섯, 백이 여섯, 먼저 3-3에 일곱. 들어가면 패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냥 살죠. 사실상 이것은 뭐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네, 저쳐 이어도 받아야 됩니다. 아, 끊는 양점이 있네요. 끊기면 안 되니까요. 네, 뭐 이쯤 받아 두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베개 타기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잡히는데 왜 안 두고 있지? 네. 라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궁금해요. 네, 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두텁긴 하지만 나중에 찔러서 이제 흙이 한 점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이곳을 둔다면은 방금 흙이 둔 자리, 아, 이 자리에 뛰면서 이쪽이 다 지워지죠. 그 자리가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변상희 선수는 일단 이곳을 막고 버틴 것이고요. 문제는 역시 3-3이 이것을 살려준다면은 폭이 많이 줄어요. 사실 이제 흙의 입장에서 네. 내가 집을 실컷 만들어 놨는데 거의 본진에 들어와서 폭파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올인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뭐 잡으러 가는 것을 연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마지막에 최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만 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하죠. 아, 지금 방금 백이 입구자 행만은 네. 흑에게 두 점을 잡으라고 강요를 하고 뭔가 다른 작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변상일 선수가 지금 거두통 안 받았어요? 받네요. 네, 이제 부분적으로는 역시 끼우는 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도 당장 끊어가기는 쉽지 않고요. 이곳을 두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둔 것이고 잡으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이 급소자를 두면서 계속해서 상변 쪽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게 집만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나왔어요. 네, 일단은 다 집이 되면은 이것은 일반가가 아닌 일당백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큰 모양인데 3-3이 비어있는 것이 흑 입장에서는 들어갔습니다. 좀 괴로운 것이죠. 이거 잡으러 가기에는 쉽지 않겠죠? 설마? 설마 밀었을 때 아래로 갑니까? 설마요? 이거 갑니까? 근데 이거 안 가기도 이미 좀 쑥스러워졌는데 여기 맞고 나서 이렇게 두기에도 가네요. 갔어요. 이거 잡으러 안 가네요 갑니까? 이거를. 이거 보통 프로바둑에서 안 나온다는 건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돌투자들 됐으니까 이거 한번 아무리 박정환 선수의 돌이라도 내가 잡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완전히 승부인데요 이건요? 자체로는 지금 못 네, 자체로는 못 살죠. 살아요. 자체로는 젖히고 이제 호구 치더라도 밀고 들어가면 못 살아요. 패도 안 나네요. 근데 뭐 약점이 있어서 이 충머리가 생기면 지금 두 기사가 일단은 서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완전 승부 걸었어요 지금. 근데 변세 선수는 완전 올인을 한 것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이제 행여 잡히더라도 다른 곳에서 좀 이득을 챙긴다면 그리고 뭐 이쪽을 둬서 이쪽 다시 재채 잡으러 간다면은 그것은 형세를 맞춰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다면 바로 끝이에요. 자, 지금 일단 끊는 것은 축이고요. 충머리를 활용하려고 중앙 쪽에 네, 뭔가 이런데 네. 뭐 이런 데가 들으면 끊는 것이 가능해지죠. 나가서 축이 안 되니까 이것은 흙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미 여기서 다른 곳을 두기에는 미는 것이 선수라서 받아야 되거든요. 붙이면 잡혀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박정환 선수는 당장 이곳을 두지 않고 수익기를 다른 곳으로 두면서 수익기를 하겠죠. 언제든지 수가 나는 순간에 승부가 나는 것이니까요. 네. 자, 지금 백이 밭전자 행마를 하자 흙이 째지 않고 연결을 했는데요. 네. 중앙 쪽에 혹시 백이 손 뺀다면 변사 선수는 여기 붙이는 수를 좀 노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잡으러 가는 것을 노리겠다는 것이고 이 타이밍에 붙여가네요. 뭔가 이 돌이 이 교환을 통해서 좀 가벼워졌으니까 마음 놓고 좀 활용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끊는 걸 노리고 있는 건 확실한데 네. 여기서 만약에 흙이 중앙 쪽을 받지 않고 네네. 끊는 양점을 지킨다면 그래야 될 것 어떻습니까? 같아요. 지금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뭔가 이곳을 받아두고 나서 이쪽 중앙을 견디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버터 가죠. 네, 이때가 문제예요. 이제 박정환 선수도 많이 이것은 투자를 한 겁니다. 이 돌까지 다 잡혀 들어가면은 꽤 손해를 본 거죠. 백도 수를 내야 돼요, 지금은. 일단 한눈에 수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어떤가요? 시간도 딱 똑같네요, 지금. 두 기사의 지금 입장은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또 붙여갔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에서는 흔드는 쪽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만 흔들었을 때 안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을 견뎌내는 순간은 변수현 선수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집이 다 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뭐 모양 자체가 워낙 크니까요. 근데 다 집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뭐 최소한 여기 붙이고 나서 응수를 할 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쪽은 빈틈이 생겨요. 자, 흙이 가만히
빠져서 응수를 했고요. 자, 이럴 때는 누가 더 빠르게 수읽기를 하는지가 관건이겠죠? 네. 빠르고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역시 뭐 붙여서 진행하는 것, 물론 또 젖혀서 받겠네요. 잊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쪽 집 모양을 굳히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교환하는 것은 백도 이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붙여갔는데요. 저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붙이는 것 자체가 상대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반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막 같이 끊어가는 순간 탄력이 생기거든요. 이쪽을 받으면 단수 치고 뭐 끊어가면 바로 수가 나죠. 그렇네요. 그래서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끊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단수 치고 있는 게 선수잖아요. 받아야 되거든요. 돌파라는 순간 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발하든 괴롭힐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 있습니다. 자, 1분 여기 남았습니다. 반발은 하고 싶은데 반발했다가는 또 큰 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잔이 젖힘을 당했을 때 이 끊기도 좀 쉽지 않죠. 이때 이 교환 자체도 이제 득을 본 것이고 여기 뚫어가면 또 난리가 나요. 끝나버립니다, 바둑이. 그래서 이곳을 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소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차분하게 늘어두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뭐 호구쳐 간다면 여기 이어서 그냥 다 잡으러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엄청 괴롭히네요. 선수죠. 네, 뭐 이렇게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나 이제 이렇게 받으면 또 나중에 막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정말 여기 굴복시켰고 여기 굴복시켰고 모양 자체는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만 살려야 의미가 있는 거죠. 살려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 기분 내놓고 잡히면 결국은 다 잡힌 돌이니까. 네. 지금 제가 흑이었으면 이미 약간 흥분했을 것 같은데 네. 변상일 선수는 아직 차분하네요. 네, 어차피 지금 승부에서는 이제 박정환 선수가 많이 흔들어 가잖아요. 흔들리면 바로 질 수밖에 없어요. 차분히 견뎌내면서 음. 결국에는 이 대마 자체를 소나기에 넣어야죠. 자, 역시 박정환 구단이 날카롭게 교환을 시켰고요. 이제는 잽이 아니라 묵직한 한 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미 잽으로 많이 상대방을 좀 웅크리게 만들었고 이제 중요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호구 친다면은 이제 꽉 이어서 전체를 잡으러 갈 거예요. 그 승부 되면은 백도 떨리죠. 자, 지금 시간이 없는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도 이제 1분 이내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1분 남았습니다. 도망가려는 생각이네요. 승부를 걸어가지 않고 이쯤에서 끊어간다면 젖혀서 처리하면 충분하다. 이 약점이 잘 안 끊기죠. 물론 여기 젖히지 않고 이곳을 두더라도 이미 좀 활용을 한 느낌은 있어요. 나중에 젖힘이 남아있으니까요.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올인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또 떨리죠, 그거는. 형태 자체가 안 좋아서 네,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젖힌다면 변상 선수도 이곳을 잡을 거예요. 상당히 두텁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이제 이쪽을 살리고 나서 젖힘과 이쪽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을 1분 남았습니다. 맛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우상기 쪽은 백이 잡혔고요. 그냥 중앙 처리합니까? 좀 묘하게 처리를 하네요. 이것은 이돌도 버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치밭 30초 남았습니다. 젖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연결이 끊겼는데요. 네, 뭐 아무리 돌려치기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아예 활용을 통해서 버리고 이쪽으로 승부를 걸겠다. 마지막 아, 이 전체도 근데요. 둘, 많이 약하긴 셋, 하네요. 중앙이 넷. 두터워지면. 다섯, 여섯. 반대로 이제는 변생 여덟. 선수가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고민을 하다가 타협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2점 잡은 것은 상당히 두터웠어요. 1분 남았습니다. 물론 집으로는 여기 잡는 게 훨씬 크겠지만 이수가 선수가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수가 듣는 순간은 중앙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죠. 그리고 이쪽 공격을 당했을 때 좀 괴롭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이교환이 없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이쪽 백액에 대한 활용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치받고 젖혀도 이 넉점을 수중에 넣을 수도 있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백도 중앙 쪽을 한 수 더 할지 아니면 하변 쪽을 들지 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치받아 둔다면 이제 이돌과의 연결도 된 것이고요. 젖혀도 이쪽으로 단수 친다면 호쾌하게 뚫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비도 하고 이 돌도 살려내고 일단 백이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나, 자, 둘, 아직 또 전장은 셋. 하변으로 네, 이제 옮겨질 것 하변이에요. 같습니다. 뭔가 이제 밀어간다든지 네, 이건 시간 연장책 겸 좋은 응수 타진이네요. 그 수는 다음에 중앙 쪽 끊는 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이어준다면 치받아서 끊어가는 것이 부활하죠. 그렇네요. 이교환이 없었을 때는 단수로 흙이 잡히는 것인데 이것과 이것이 교환이 된다면 지금은 흙이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방금 흑이 든 하나, 수는 날카로운 셋, 수인 것으로 넷. 보여집니다. 다섯, 여섯, 네, 일곱, 백도 여덟. 지금은 넉점을 차라리 버리고 이쪽을 제압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점을 취하나요? 물론 이제 이 단수 한 방이 좀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마지막 이것은 이제 하나, 집으로도 질 수도 둘, 있다라고 본 셋. 거예요. 넷, 그래서 이 교환 자체로 여섯, 잡는 것과 타기가 일곱. 맛보기니까 여덟. 조금 더 아홉. 실리적인 선택을 하겠다. 글쎄요, 근데 뭐 단수만 치더라도 이게 꼭 득인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넉점 자체는 상당히 큰 돌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잡아야지 이 젖힘이 부활하는 건데. 그쪽에 또 있었죠. 네, 지금은 공비가 찼으니까 붙이는 것이 선수가 안 되죠. 이 젖히는 것이 손 빼면 잡히니까요. 선수예요. 점이 집으로는 그렇게 30초 크지 나왔습니다. 않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요석이었네요. 네, 요석이었습니다. 글쎄요, 변산 선수가 형세를 판단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본 것인지 역으로도 그렇게 버티나요? 백이 젖히면 선수니까 역끝내기를 한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양 선수의 의미도 있죠. 받아준다면. 근데 이제 이 돌이 오면은 이쪽에 대한 활용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돌 잡으러 오라고 약간 좀 유혹하는 느낌이 있어요. 또 이 자리에 뭐 뛰어간다든지 두고 싶거든요. 너무 좋은 장인데요.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나중에 끊어서 집으로 더 이득을 보고 타개로 승부를 보겠다. 약간 이런 유도하는 느낌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사의 선수가 마지막 이 우상 둘, 그리고 우변에 엄청난 대가를 만들어 놓고 다섯, 여섯, 버텨가는 흐름이 되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박종환 구단과 변상일 6단의 대구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나왔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택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박종환 구단과 변상일 6단의 대구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박정환 마지막. 구단이 하나, 일단은 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세 선수가 여기 젖혀서까지 버티니까 30초 남았습니다. 약간은 좀 화가 나죠. 백도 중앙이 이렇게 두터워졌고 우리 미생인데 여기까지 버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시간 연장을 해보고 이수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격에 대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교환을 해두고요. 마지막. 들여다보면서 하나, 타겟을 시도하고 둘, 있는 국면인데 셋, 이거는 넷, 일단은 흑이 여섯, 일곱, 정말 여덟, 엄청난 고생을 할 아홉.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타겟 승부를 건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 저처 이음은 타겟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30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설령 살더라도 하변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 한 점이 들어가면은 백집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은 변상 선수 쪽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의 표정에서 여유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이교환하고 둘, 여기서 스톱을 했는데 셋, 나중에 백은 넷, 잡으면 결국에는 여섯, 다 지켜낸 것이에요. 여덟, 아홉, 네, 거기까지 재차 교환을 했고 뭐 뚜렷이 백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 아니죠. 하나, 둘, 단순 끝내기만 셋, 이제 이득을 챙긴 넷.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박정환 선수 손길이 좀 빨라지네요. 이제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신감이 좀 느껴지네요. 네, 이것은 마지막. 잡았다. 하나,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요. 셋, 변세 선수는 이제 이쪽 포기하고 네, 지금처럼 하변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교환 왜 했죠, 그러면은? 약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도를 살리려고 선택했다가 두고 보니까 살 길이 없어서 백이 너무 두터워요, 중앙이. 그래서 다시 하변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앙이 들어가면은 1분 남았습니다. 일단 백도 실리로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을 단수 칠 수 있게 되면은 흑의 집은 많이 이것수 하나로 이제 굳어지죠. 네, 보다 이쪽 한 점보다는 이쪽 정리를 더 투자를 하네요. 변상일 6단이 지난 16강전에서 승리하고 인터뷰에서 30초 남았습니다. 정한이 형은 몽페카페를 우승하시고 네. 크라운배는 본인에게 좀 양보해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었거든요. 좀 큰 거 먹고 보다 그래도 비교적 조금 국내 기전은 나한테 좀 양보해 달라 이제 그런 어쩌면 좀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둘, 절대 양보할 셋. 박정환 선수가 아니죠. 넷, 제가 다섯, 보니까 여섯, 변상일 6단이 일곱, 내일 생일이더라고요. 여덟. 또 때마침 생일도 일분 임박했으니까 남았습니다. 이제 생일 선물 겸. 근데 뭐 사실 박정환 선수도 이제 11일에 생일이었어요. 1월 11일 날. 그때 변상 선수가 생일 선물 안 줬을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러면 굳이 이제 줄 생각이 없겠죠.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승부가 났어요. 사실상 대책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 끊어가는 오, 거길 또 끼워갑니까? 백이 끊으면요. 이렇게 끊으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지킬 때 뭐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이겠. 여기까지 혹시 이쪽이 이제 오. 선수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까지 역습을 가하겠다. 물론 흑이 잡는 건 아닙니다. 1분 남았습니다. 단수 치는 순간에 이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백은 이렇게는 안 끊을 것 같거든요.
뭐 이쪽으로 끊어갈 수는 있겠어요. 후속산이 별로 없어요. 젖혀도 뚫어서. 네, 지금은 이쪽이 아닌 30초 이쪽이 남았습니다. 맞아 보입니다. 뭔가 변생 선수가 이 끼움 한 방으로써 반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끊으면 좀 변수가 생기는데, 네, 지금처럼 뚫어가면은 변수가 없어 보여요. 30초 남았습니다. 애초에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엄청난 악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터졌습니다. 이때 거기 젖혀 있는 것 자체도 좀 심했을 것 같고. 여기서 끊었어야 된다. 글쎄요. 이것은 이어준다면 뭐 귀가 크게 살아가면서 글쎄요, 개가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백 모양이 너무 일단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변상의 선수는 일단 귀를 가져가고 나서 이 돌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 다 연계돼서 집이 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쪽 붙여서 아래쪽을 타게 한다든지 뭐 이쯤 혹은 붙여서 뭔가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지만 않으면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은 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뒤로 돌려야 할까요? 일단은 여기 전 잡은 게 글쎄요, 좀 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지금 초반에 흙이 뚫은 수로 중앙을 전체를 공격하는 수를 복귀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뭔가 기세로는 사실은 날짜든 이쪽에는 씌워가고 싶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뚫어간 것은 좀 안전한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이쪽이 선수가 듣다 보니까 백이 막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 올인을 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복귀 내용이고요. 이거는 역시 백도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흙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전체를 공격할 수 있었죠. 네, 이거는 그 잡기만 하더라도 훨씬 낫죠, 실전보다는. 막아도 여기 입구자 가면은. 백의 탄력이 별로 없어요. 잡으면은 백도 뭐 이런 데 붙여서 뭐 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백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난해하죠. 네, 지금 박종환 구단의 머릿속을 좀 보고 싶은데 네, 타개를 하려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씌우면은 백은 이쪽에서 살려야죠. 네,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종환 구단이 100으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와 송주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 4강 진출자가 오늘 가려졌습니다. 역시 랭킹 1위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요. 다만 오늘 패배는 했지만 가능성을 느끼게 만들어줬던 변상현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두 기사의 기세가 정말 팽팽하게 맞붙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부터 이제 역시 기세 싸움이 있었고 좀 흥미로운 진행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급전이 이루어지면서 공격과 타겟 그런 극단적인 승부가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좀 노련하게 박정환 선수가 좀 운영을 잘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변성현 선수의 대마가 잡히면서 승부가 좀 비교적 일찍 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박정환 구단의 노련미가 좀 더 돋보인 대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처음부터 선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바둑 보시면 승부처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네. 흑에게 좀 더 좋은 수는 없었을까요? 일단 초반에 이제 보여준 이 밀고 나서 들여다보는 수법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역시 초반 승부처는 바로 이곳이었고 이 승부처가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끊어가는 것이 기세였고 이제 붙이자 흑이 응수하기가 당장은 좀 까다로워졌어요. 이때 흑이 위로 젖히면 어땠을까요? 이렇게요. 네. 이제 아마 이렇게 젖힐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는다면 잡을 수는 없죠. 양단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고 나온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도 교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흑이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머리를 막긴 싫고 계속 밧잔을 막으면 귀가 잡히니까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고요. 일단 좀 복잡한 변화가 많아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느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때 느는 수는 사실은 이곳을 잡으면 잡겠다, 맛보기다라는 느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젖히는 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좀 방해를 해두고 나서 이 요석을 일단은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주요했고요. 그 과정에서 흑도 악수가 좀 들었죠.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네, 복귀 때 흑이 자 여기서 백이 한 칸 뛰었을 때 좀 더 네네. 강력한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소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전을 좀 보여드리면요. 찌르고 이제 끊고요. 이 형태가 됐을 때는 이미 백이 편해요. 요석을 살렸고요. 중앙을 지원했고 이 하변 흑돌들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칸도 좋고 3-3도 비어있고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여기서 변상 선수가 여기까지 가면서 크게 공격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복귀를 한 것이고 이것은 꽤 난해한 그런 그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타개가 또 쉬운 그런 모양도 아니었어요. 네, 흑이 이렇게 두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의 승자죠. 박정환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상당히 또 재밌는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아요. 또 공수가 전환되고 타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잽들, 활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바둑의 승부처는 어디였을까요? 네. 저 초반에 좀 이렇게 실리를 차지해서 약간 편하다고 봤고요. 네. 좀 타개가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좀 잘 풀린 것 같아서 잘 풀린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그 좌상기 형태는 백이 조금 더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일단 초반에 양쪽에 귀에 실리를 많이 차지해서요. 좀 흑이 일반가라서 백이 두기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방금 흑이 중앙에 전체를 공격하는 수는 어땠을까요? 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뛰었는데요.
띠인수로는 지금 흙이 놓여져 있는데 두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이곳을 좀 두면서 흙이 뭐 석점 바로 잡으러 가는 것도 없겠네요. 뭐 붙일 수도 없고 밀 수도 없고. 네, 좀 가볍게 뒀어야 되는데 좀 두고 나서 바로 씌우는 수가 보여서 좀 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이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씌어 가더라도 그때는 뭐 뛰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보다 더 안전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때가 혹시 변세 선수의 유일한 찬스였을까요? 글쎄요, 좀 나중에도 어려서 복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오늘 바둑에 백이 3-3에 들어갔을 때 흙이 잡으러 왔잖아요. 네, 네, 그때 혹시 타기에 좀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그때 좀 약간 바둑이 편한 것 같아가지고요. 좀 타겟 승부 가기보다는 좀 활용을 해서 길게 갈 생각이었어요. 네. 자, 이제 올해 몽백카페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공식 첫 대국이죠? 오늘이요. 네. 일단 또 기분 좋게 또 연승을 또 이어가고 있고 이번 크라운 혜택에서 사실은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랭킹 1위와 2위인 박정환 선수와 신진 선수의 그 빅매치 이제 그것이 형성이 될 것인지 그것이 많이 이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만약에 신진 선수와 결승 그 번기 매치에서 붙게 된다면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우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이 됩니까? 네, 뭐 우선 4강전이 있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한 40% 정도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신진 선수를 너무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세계대회 우승 소식을 또 알렸고 박정 선수 개인적으로도 갈증을 많이 풀었던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년 한 해가요. 하지만 이제 또 2018년이 이제 새로 열었고요. 올해 또 개인적인 또 목표가 더 수정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새로 세웠을까요? 우선 좀 새해 좋게 시작해서 일단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좀 팬분들을 자주 좋은 소식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네, 사실 박정환 구단은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또 팬클럽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팬클럽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또 새해도 됐고 네, 항상 너무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팬분들인 것 같고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우승 확률이 30% 내지 40%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신진 선수가 사실은 속기가 또 상당히 강하고 이 피처 방식 특히 어떻게 보면 빨리 두면 둘수록 시간 세이브가 되는 이것에 상당히 또 강점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 선수도 이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겠고요. 상당히 그런 매치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고요. 다만 그 매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4강전에 강자들을 또 물리쳐야 되는 그런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어떤 선수들 대국이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은 강승민 선수 이제 바둑리그 이제 2017 시즌에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현수 선수는 갑자기 이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사실은 이 선수가 육성군에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실력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요. 최근에 자신감까지 올라오면서 강승민 선수도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네, 내일 대결은 다크호스들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승리를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